제2강 인체 해부 생리학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신통합 개념의 융합 해부 생리학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 해부 생리학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인체 융합 해부 생리학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 융합 해부 생리학에 대한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건강증진 교육사 2급과 1급 과정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해부 생리학에 대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 생리의 계통도입니다. 즉 하나의 인체가, 유기체가 그 원자 핵 쪼개서 가장 잘게 쪼개진 상태, 이 상태가 원자가 되겠는데, 이 원자에서 유기체가 성립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아주 작은 핵과 양성자 이 두 개가 이제 중성자, 이 세 개가 이제 원자 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그 주위로 돌고 있죠. 에너지를 가지고 돌고 있고, 이 원자가 모여서 원소가 되고, 원자가 결합해서 원소가 되고, 또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어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또 세포가 되고, 세포는 조직이 되고, 조직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 심장, 폐, 피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계통적으로 모아서 이제 기능별로 모아서 소화계, 숨쉬는 것에 대한 호흡계, 비뇨기계, 신장, 방광 등을 통해서 배설하는 기능, 또 소화시키는 기능, 숨쉬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관별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인체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생식계, 비뇨기계, 내분계, 신경계, 면역계, 외피계, 근골격계, 이렇게 기관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 기관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피계입니다. 외피계, 이건 이제 피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외피계의 기능은 수분 손실 방지,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물질로부터 보호한다, 방어벽. 이것이 곧 면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체온을 조절하고,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내서 이제 체온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이제 밖에 기운이 차면 이제 체온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피부들이 또 이렇게 수축을 해서 또 방어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체온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D 합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칼슘 이러한 그 섭취를 통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 5회 하루 20분 이상씩 햇빛을 쏘여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는 수용체가 나와 있죠. 감각기관에.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살갗세포가 뜨거운 게 닿으면 뜨거워 하고 느끼는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 정보를 감지해서 체내가 환경에 적응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피부계의 이제 구조입니다. 맨 위에 이제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이제 피하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표피에 보면 각질층도 있고 투영층, 과립층, 그리고 요것은 링게르한스가 아니라 랑게르한스인데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피부 면역 세포가 되겠습니다. 멜라닌 세포, 그리고 피부 기저층 바닥,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기저에는 혈관이 정맥이 있고 동맥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방샘도 있고 또 땀샘도 있죠. 이렇게 땀샘도 있고 피지선도 있고, 이렇게 모공이 있어서 이제 모낭이 있고 이제 털이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죠. 이게 이제 피부 조직에 대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체온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온은 항상 36.5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도 정도면 이제 정상 체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서 이 항상성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항상성은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인간은 하원 동물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체온이 떨어졌다 하면 체온을 올려야 되겠죠. 체온이 떨어진 것을 수용체가 이제 수용을 해서, 아, 내 몸에 체온이 떨어졌구나 하고 느끼죠. 느낀 것을 C상하부에 얘기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래서 C상하부에서는 이거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혈관을 수축하고 땀샘을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근을 수축하고 근육을 떨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체온이 상승하게끔, 체온이 올라가면 다시 수용체가 올라간 것을 느껴서 C상하부로 연락 주고, C상하부에서는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올라가면 또 이렇게 혈관을 이완해서, 그리고 땀샘을 활성화해서 땀이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체온을 떨어뜨려 주죠. 체온이 떨어지면 또 다시 수용체가 수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온 조절 메커니즘이 작용이 되는데, 주로 이제 열을 생산하고 열을 이제 이렇게 손실을 하게끔 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데, 이때 열을 생산하는 거, 근육의 떨림 현상, 근육의 움직임,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이 59%, 간에서 22%, 간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호흡근, 숨 쉴 때 열 발생하는 게 9%, 그리고 신장이 4%, 심장이 4%, 그리고 기타 2%. 그래서 근육을 통해서, 근육의 떨림 현상을 통해서 열을 생산해내는 것이 가장 높다 하고는 것이고, 오장육부, 장기에서는 이제 간이 열을 가장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호흡근에서도 사실 호흡근도 따지고 보면 근육으로 놓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한 거의 68% 이 정도 근육에서 열을 생산해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열을 이제 손실하는 것, 몸을 열이 올라왔으면 떨어뜨려 주는 거죠. 피부가 80%라는 거죠. 좀 전에 앞에서 보았죠. 땀샘. 예, 그 땀샘의 작용에 의해서 땀을 내므로써 기화열로 열을 이제 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이고, 전도는 차가운 물체에 접촉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이 이제 열이 있으면 얼음을 꽉 잡는다, 얼음에다가 손을 대준다 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죠. 우리 열 많이 올라갈 때 아기들 이제 열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얼음으로 막 이렇게 몸에다 대주고 하지 않습니까? 대류. 이것은 이제 피부 표면의 공기 이동, 뭐 선풍기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수분 증발, 땀으로 내보내는 거, 방사,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는 거. 그리고 열을 손실하는 것이 호흡, 대변, 소변으로도 이제 열이 손실이 된다 하는, 이것이 20%.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한 요것은 80%는 피부를 통해서 열이 손실되는 것이고, 호흡, 소변, 대변으로 20%가 열이 손실이 된다 하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골격계입니다. 이 근골격계는 이제 골격계가 있고 근육계가 있겠죠. 먼저 골격계를 이제 살펴보면, 골격계, 뼈가 하는 일이 뭐죠? 체중을 지지하고, 연부기관, 몸 안에 있는 이제 연부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근육의 도움으로 이제 인체를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인체의 형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 뼈죠. 뼈가 작으면 키도 작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칼슘, 인, 무기질이 저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뼈가 되겠죠. 이 칼슘인, 무기질, 중요한 그 영양소가 되죠. 그 다음에 혈액세포 형성. 이것은 이제 피를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젖골, 수. 그리고 이제 이 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혈구도 만들어내고요. 뼈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